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 번호 161000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애경케미칼이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이 됐죠. 그러면서 종가는 10,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은 30만 주에 조금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이제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요. 급감한 가운데 주가도 약세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최근 시장 자체가 대표적으로 좀 상법 개정 관련 어떤 이제 정책 수혜 종목들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양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나 지주사 그다음에 저발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업종군에서는 이제 조선이나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 외적인 어떤 이제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간에 또 많이 상승을 했던 만큼 일부 좀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기존에 좀 못 갔던 그런 이제 종목군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2차 전지 쪽으로 어떤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애경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나트륨 배터리 관련 수혜주로 엮여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2차 전지 안에는 리튬 관련 이제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LFP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 2차 전지 내에서 최근에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섹터라기보다는 분야는 좀 나트륨 배터리 쪽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도 강한 어떤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저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등 주고 또 밀리고 이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면서 저가가 갱신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이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면은 또 힘든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바닥을 아직까지 좀 확인하지 못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메말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주가의 등락도 제한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인데 전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급감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부 마그네틱이나 이런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래도 거래량이나 이런 수급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이글이나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슈가 됐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뭐 거래 없이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애경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트륨 배터리로 움직이면서 강하게 상승, 조정 이후에 또다시 상승, 그리고 거래 없이 쉬어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는 좀 잠잠한 그런 이제 모습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장의 어떤 관심에서 아예 배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의 조정,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종목은 계속해서 반대로 하락하니까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주사 쪽이나 증권사,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다소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순환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좀 하락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면서 정고점을 다시 한번 더 돌파 시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중동 리스크도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한번 이렇게 미사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최근에 이제 증시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군이 테헤란 공습 경고 이야기가 있었고 트럼프는 즉시 모두 떠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G7 정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휴전 때문이 아니다. 훨씬 더 큰 것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증시가 강하게 좀 상승하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다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시나 이런 것들의 하락폭이 중동 리스크로 인한 증시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오히려 조정을 좀 기회로 여기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 대기하고 있는 이제 매수세라고 보면 됩니다. 증시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대기 매수세가 한 50조 원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올 초만 하더라도 한 50조 원대였는데 이게 지금 한 64조 원까지 거의 이렇게 한 10조 원 정도 쭉 늘어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어떤 이제 대기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저가 매수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시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학습 효과라고 해서 일전에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 뭐 러우 전쟁도 그렇고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분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으면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가 일시적으로 좀 출렁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 시장은 다시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좀 스마트한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현재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스마트 머니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증시의 조정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애경케미칼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이스라엘 이란과의 어떤 이제 분쟁 그 속에서 주가가 6.5% 정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 들어서의 어떤 추가 조정은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키기만 해도 선방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애경케미칼이 저점을 그동안에 꾸준히 높여왔던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이 구간이 살짝 이탈이 되어 있지만 이 하락 국면에서 역시나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볼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분쟁,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증시에서도 다소 좀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시장의 관심에서 좀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증시가 반등을 해도 제대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 10,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크게 무너지지도 않는 지켜내는 그런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요 10,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좀 지켜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10,000원대를 계속해서 좀 지키면서 현재 이제 5일선 아래에 시세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죠. 이 5일선을 회복을 해줘야 최소한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이 돌려나가면서 상승으로 파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애경케미칼이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방 변동성이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이 만 원대에서는 그 하방 변동성도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 만 원대를 잘 지켜내면서 5일선을 좀 회복을 한다면 다시금 이 11,500원대 상당 구간이 되겠죠. 상당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 시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6월달에 CATL이 상용차에 들어가는 그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전해져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 K 배터리 R&D나 이런 쪽, 그다음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쪽을 좀 더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쪽에 어떤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다시금 나트륨 배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 이슈가 소멸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약간 좀 비켜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이고 그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는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이제 추세이고 만 원대를 기점으로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전고점 구간인 11,500원 돌파 시도 이런 부분들 차후에 만들어지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나 이런 것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조정폭이 좀 더 확대되겠죠. 61선까지. 자 그렇게 되면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 기술적으로는 좀 아쉬운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상승 추세인데 만약에 만 원대나 이런 자리를 무너뜨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나온다면 이 9,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한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 원대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지를 이번 주에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11,500원대 전후로 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 상승 시에는 5,000원대 구간까지 이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15,000원대까지도 상승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는 좀 지키기 싸움이다. 요 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잘 지키고 5일선을 좀 회복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고점 11,500원 부근 이 구간에 어떤 이제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애경케미칼 관련된 어떤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제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마감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또 주정그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도 있거든요. 다만 뭐 많이 올려드리지는 않고 많아야 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없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전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보시면은 지난 이제 6월 2일이죠. 6월 2일 날 오후 3시 7분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기준가 7,000원에 올려드렸거든요. 요 3단계 매수 신호가 떴다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오후 3시 7분에 올려드렸고 거의 종가가 7,000원이었어요. 이후에 상승하면서 이게 최대 한 8,49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기준가 대비 21% 정도의 상승 파동을 단 3일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같은 날 6월 2일 날 역시나 이제 6월 2일 날 오후 3시 17분에 올려드렸던 핑거스토리 2,695원에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 종가 무렵에 올려드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상승하면서 단 4거래일 만에 약 33%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10일, 지난 6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한화 시스템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오후 3시 14분에 올려드렸던 부분입니다. 51,500원에 한화 시스템을 바로 이날 장대 양봉이 솟았던 이날 올려드렸고 이후에 이제 상승하면서 31% 정도의 상승 파동을 단 5거래일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10% 이상 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들만 추려서 좀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려드린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 신호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이 100% 다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나 이런 것들 좀 선호하시지만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원칙 없는 매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좋은 어떤 시장에서도 좀 손실이 반복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텔레그램 공부방 입장은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신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입장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